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와 방심위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고, 또 정부가 나서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의 중요성,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의 언론계 인재로 영입된 분입니다. 이훈기 전 OBS 기자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마이 TV 처음 오셨습니다. 예, 처음 오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처음으로 만나시는데요.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 13호 인재로 영입된 이훈기입니다. 저는 신문기자로 방송기자로 30년간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고, 또 기자로서 현업도 했지만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붙은 타이틀이 지금 행동하는 언론인 이훈기입니다. 행동하는 언론인 이훈기.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인재 영입하는 이 과정에서 노정면 전 기자와 전 앵커와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뭐 예측을 못하신 분들은 언론계 이렇게 인사들이 또 영입이 되는구나라고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성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좀 많이 바쁘고. 어제도 광주에서 저희가 뵀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짠하고 서울에도 나타나셨네요. 예.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영입된 14명의 인재가 전국을 돌면서 네. 어떤 인재가 지금 영입된 인재분들이 어떤지 당원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네. 또 당원들과 함께 4월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예. 지난 1일 날 서울을 시작으로 해갖고, 뭐 일요일 날은 대전, 충남, 세종, 그리고 어제는 광주에서 했어요. 저도 이제 사실 기자로서는 옆에서 보다가 이제 네. 당원이 돼서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다르죠. 사실 당원들의 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래요? 당원 너무나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성과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당원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정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바꿔내야 된다. 지금 이런 정권으로는 국가가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 네.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투어를 다니면서 네. 되게 많은 힘을 얻었어요. 당원들한테 힘을 얻고,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도 하고, 네.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군데 했고, 2월 29일까지 앞으로 7군데가 더 남았어요. 전국을 돌면서 예. 당원들을 만나는 거군요. 2월 14일 날 부울경이 있고, 네. 쭉 돌아서 29일 날 경기 인천까지 해서 10군데를 돕니다. 특히 어제는 이제 광주였기 때문에 더 뜻깊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요한 날 광주에서 또 토크 콘서트 하셨네요. 예, 어제 되게 뜨거웠고요. 어제 또 어떤 비례대표제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네.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여러 일정이 있었고, 콘서트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 당원들이 상당히 열광을 했고, 네. 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다 보니까 어제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광주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또 국민들 앞에 앞으로의 비전, 또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꿔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어제 뭐 행사장에서 만나셨고 따로 뭐 저녁도 함께 하셨다면서요? 예, 어제 영입된 인재분들하고 예. 대표님하고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인재 영입된 인재들이 함께 했는데 뭐 미션이나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 이런 거 없으셨습니까? 뭐 열심히 잘해 달라는 거 하고, 새로 영입된 인재들이 민주당의 희망이고 동력이니까 충분히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좀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재 영입하면 사실은 정치를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당에 도움이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또 국회를 위해서 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오다 보니까, 인재 영입 쭉 보면 언론계에 있지만 뭐 경찰 출신도 있고 과학 인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경영 쪽 인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예. 모였더라고요. 제가 뭐 평을 하긴 그렇지만 네. 이제 과거에 인재영입하면 되게 스타성 있는 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타성 있는 분들은 인지도는 높지만 네. 어떤 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할 때 또 한계를 드러낸 분도 솔직히 좀 많았고, 근데 요번에는 어떤 스타성보다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전문성. 저는 되게 역량을 발휘해서 네. 전 이제 인재로 되게 늦게 합류했는데 그분들 한 1박 2일 동안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네. 너무나 그 덕도 많으시고 전문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하고 노종명 기자 이제 언론계 몫인데 그동안 이제 국회에 네. 언론계 출신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되게 능력이 언론인으로서 탁월하고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네. 전 이번에 좀 민주당에서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언론 현업과 어떤 언론 민주화 이런 운동성을 같이 겸비한 사람을 좀 찾으셨지 않나.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저하고 네. 노종명 기자가 영입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지금 어떤 언론 상황에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언론계 몸담고 또 언론 민주화 활동도 하시면서 투쟁 현장에도 계셨고 했는데 사실은 정치에 뛰어든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기자지만 네. 제가 만약 그 상황에 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 이거 상당히 밖에서 지켜볼 때도 전쟁터거든요. 예. 언론계에 있다가 정치계로 정치권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 좀 있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요. 아니죠. 네. 제가 좀 그 저희 집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3대가 이제 언론인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예. 저희 할아버지는 1945년 해방 후에 네. 최초의 지역일간지인 대중일보가 있어요. 그걸 창간하셨고 인천에서 했는데 하셨고 인천에서. 그게 되게 진보지였어요. 네. 창간하셨고 거기에서 그 후에 20년 동안 어떤 지역 언론의 토대를 닦으셨고 네. 저희 아버지도 대중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6년간 지역 언론을 지켰고 네. 1973년 그 유신 정권의 언론 통폐합 때 강제 해직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그 3.15 부정선거나 이승만 정권에 되게 한 걸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박정희 독재 정권에 한 걸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73년에 해직을 당하셨고 네. 뭐 그런 좀 DNA가 있어요. 뭐 반골 기질에 그런 DNA가 좀 있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기자가 됐고, 야. 그리고 저희 형님은 이제 대학 교수인데, 네. 저희 형님이 그 작년에 윤석열 정권에서 정년퇴직하면서 교수로서 훈장을 못 받겠다고 한 교수예요. 이철기 교수. 아, 그래요? 예, 그 네. 조선총독부에서 주는 훈장을 못 받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이철기 교수가 저희 형님인데 네, 뉴스에 예, 나오셨던 예, 그 그래갖고 교수님. 네. 그 일 때문에 교사분들도 그 정년하면서 그런 걸 몇천 명이 안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정권의 어떤 부당한가 이런 거에 그래갖고 음. 그 저희 집안이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순탄하게 하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문제 의식도 이제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저희 배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계 상황이 되게 엄중하잖아요. 네. 뭐 공영방송은 거의 뭐 정권에 장악돼 가고 있고 KBS가 그렇고 MBC도 사실 뭐 백척간두의 상황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뭐 많이 보는 뉴스 전문 채널 YTN이나 연합뉴스 TV도 지금 민영화에 기로에 있고 그 민영화가 정말 무서운 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기자들은 뭐 고소고발 그리고 압수수색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검열하고 너무 위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도 네.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었고 저는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30년 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아하. 그리고 그런 이제 현실 진단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지금 언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제일 위에 뭐 이부영 이사장님 못해서 쭉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허리 정도예요. 근데
지금 문제 의식이 있지만 다 서로 문제 의식만 있지 뭔가 이렇게 모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언론 이 운동했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좀 음흠.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네. 이런 진영을 모아갖고 지금 언론 장악이나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런 걸 모아서 이런 언론 장악을 막아내고 네. 어떤 대안도 좀 마련하고 싶다. 그게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계기가. 뭐 정치인의 정치보다는 일단 제가 언론 쪽에 네. 언론이니까 그쪽의 역할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언론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인데 언론이 기능을 못하면 지금 우리 국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견제와 감시를 못하니까 되게 불안해하고 경제도 그렇고 이게 네. 국가가 제대로 가는 건지 후퇴하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언론을 바로 잡는 게. 네. 그래서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언론을 바로 잡고 또 대안까지 마련하는 예, 예. 사실은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으니까 네. 법안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네, 예. 또 언론계 투쟁하는 선후배 놓고 봤을 때 허리 부분에 있으니까 예, 예. 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저희 민사랑님께서 댓글로 DNA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좀 집안 내력 자체가 예. 이 불의를 못 참는 좀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번에 내가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 이런 건 좀 없었나요? 처음에 가족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네. 지금 정치를 하면 가족들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반대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대의를 얘기하고 설득하셨군요. 예, 그래서 설득을 한 건지 뭐 하여튼 동의를 해줬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 기운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정치에 들어온 이유도 현역 기자들 혼자만 용기를 가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 현역 기자들한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마는 할 수 없는 거고 모두의 책임이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언론 운동을 하는 진영 다 역할이 있는데 네. 이게 파편적이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현업인들도 어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더 힘을 얻어서 정의롭게 보도를 할 텐데 우리 네. 사회가 그게 안 되고 워낙 정권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언론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복원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기대가 큽니다. 저희 댓글창에도 이윤기 국회로 입성하실 기도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고 언론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기 때문에 이윤기 전 기자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할 일이 많다.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못다한 말씀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했는데 제가 이제 뭐 방송 사회화 과정에서 회장이나 대주주하고 이제 싸움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고생해서 OBS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싶어요. 네. 전 그게 우리 언론사 방송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상파 방송을 구성원들이 네. 중심이 돼서 만든 건 거의 초유의 일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고. 그러니까 ITV가 제어가가 취소돼서 없어지고 저희 이제 실업자가 됐죠. 다 뭐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 그냥 일자리 하루아침에 네, 잃은 거잖아요. 실업자가 되고 저희가 이제 퇴직금의 20%씩 내갖고 한 2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네. 새 방송 만드는 기금을 만들어 준비를 했고 저희 구성원 중에 이제 50명이 네. 한 달에 80만 원씩 받고 누구는 대외 협력, 홍보, 누구는 새 방송 아하. 기획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뭐 세차장 일, 뭐 주유소 일, 예. 급식 배달 뭐 이런 일을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우리가 이제 ITV 때 MLB 야구 중계를 했는데 네. 그 캐스터는 그 케이블 가서 또 그런 캐스터를 했는데 그분들은 월급을 타면 또 돈을 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OBS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과정에서
400여 개 시민단체가 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15,000명의 발기인들이 모아갖고 수십억을 모아주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한겨레 발기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OBS가 아주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요번에 이렇게 자신감보다는 뭐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게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어렵게 그런 일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구성원 대표였으니까 뭐 1,000명이 되는 가족들의 인생이 달린 건데 다 실업자가 돼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무게가. 근데 그래도 이제 일궈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을 갖고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OBS 이제 공익적 민영 방송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고 있는데 네. 그 경험, ITV 투쟁부터 OBS를 만들기까지의 네. 아마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될 것 이게 같기도 합니다. 3년 동안 같이 고생했던 되게 고생을 했잖아요. 실업자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어렵고 근데 지금 그 OBS에 있는 분들도 있고 떠난 분들도 많은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꿈과 희망이 있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웠지만 네.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고 가능성이 있고 인생에서 내가 가장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값진 네. 인생의 어떤 열매가 됐고 그 힘으로 제가 많은 일을 해왔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 예. 지금 대한민국 언론 현실 어렵고 힘들지만 예. 꼭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동안 훌륭한 국회의원, 현업인 출신, 언론 출신 많지만 네. 저나 노정면 기자는 되게 다른 측면에서 고생을 하고 또 그 성과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런 언론인들이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책임감과 네. 뭐 그런 뭐 민주당의 또 요청이 있어서 네. 제가 뭐 기꺼이 이 자리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꼭 필요한 아유, 뭐 과찬이시고요. 언론계 인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댓글을 보면은 뭐 대단하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국민을 믿고 강력한 톤으로 밀어붙여 주세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 네. 총선 과정에서 또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